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스푼평 동지가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우리나라를 국가 방문하게 됩니다. 本条消息，6月20号，中共中央总书记、国家主席习近平乘专机离开北京，应朝鲜劳动党委员长、国务委员会委员长金正恩的邀请，对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进行国事访问。 김정은도 판을 깨지 않고 트럼프도 판을 깨지 않고 지금 그 시점 문제에서 무엇을 가지고 등가물로 대안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신 것처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최고 지도자로서 14년 만에 북한 평양 땅을 밟았습니다. 1박 2일 동안의 방북 일정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이 시간쯤이면 저녁 만찬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북한과 중국이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떠들썩하게 공개하면서 잔치 시작을 알렸는데요. 그런데 막상 공식 일정이 시작되고 보니 공개되는 게 별로 없고 마치 007 작전처럼 아주 은밀하게 동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本条消息，6月20号，中共中央总书记、国家主席习近平乘专机离开北京，应朝鲜劳动党委员长、国务委员会委员长金正恩的邀请，对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进行国事访问。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스푼평 동지가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우리나라를 국가 방문하게 됩니다. 중국 CCTV가 시진핑 주석을 열렬히 환영하는 북한 주민들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인데요. 평양 시민들 거의 대부분이 공항과 거리로 몰려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야말로 목이 터져라 시진핑 주석을 환영하고 있는데 근데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김준봉 시장님. 네. 아니 저렇게 열렬히 환호하는 시민들의 모습은 있는데 정작 시진핑과 김정은 두 정상의 모습이 안 보입니다. 자, 이거는 현재 북한이 외신 기자의 방북 취재를 현재 불허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CCTV 그 기자들도 한 10여 명밖에 방북을 안 시켰습니다. 네. 이거는 주로 북한이 그 주도해서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걸 공개하려고 그러는데 아마 중국과 합의를 했을 겁니다. 아하. 북중 간에 합의를 해가지고 양국 지도자의 불리한 장면을 안 내보낸다는 게 하나고 네. 또 하나는 우리가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 갔을 때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네. 시진핑 주석보다 키가 많이 작습니다. 네. 근데 카메라를 이상하게 돌려가지고 키가 비슷하게 만드는 그 기법이 있어요. 아.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김정은의 위상을 아하. 시진핑 주석하고 거의 같이 만들기 위해서 아. 현재 또 편집을 하고 있고 네. 이걸 나중에 중국과 동시에 내보내겠다. 그런 작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 두 사람이 나오는 모습은 무언가 본인들이 만족할 만한 영상 편집을 좀 하기 위해서 좀 늦게 지금 공개가 된다. 이렇게 지금 알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더불어서 시진핑 주석이 곤란한 영상을 내보내지 않는다. 네.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방문했다고 왔을 때 그 벤츠 차량을 탔을 때 그게 이제 유엔 제재 품목인데 그랬죠. 그 대표적으로 이제 그걸 공개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우리 문재인 대통령보다 시진핑 주석은 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최고 책임자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아하. 지켜야 되는 네. 또 그것을 또 사실은 또 관장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런 상황들을 네. 빼는 그런 편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종의 뭐 외부에서 책 잡힐 만한 것들이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해서 완성된 편집된 영상을 내보내겠다. 물론 중국과 북한은 합의하에 결과물을 내놓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지금 환호하는 시민들만 보일 뿐 정작 정상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신 기자들을 대거 초청해서 취재하게 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취소했거든요. 이건 무슨 배경입니까? 네. 그러니까 방북 요청을 받아들였다가 하루 만에 다시 거절하는 네. 이런 일이 있었다고 지금 밝혀졌는데요. 그 코리아 리스크 그룹의 최고 경영자인 차도 캐럴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다수의 해외 매체가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간의 회담을 취재하기 위해서 북한에 들어가기로 했다가 하루 만에
북한이 없던 걸로 했다. 그래서 불발이 됐다. 그런데 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아하. 이렇게 적었습니다. 뭐 미루어 짐작할 때 본인들의 의도와 다른 내용에 의도하지 않았던 보도 내용이 나가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시진핑 주석이요. 오늘 오전 11시 반쯤에 평양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정은 위원장과 리설주 미리 나와서 영접을 했는데 이 장면에서 그 주변에 같이 나온 사람들의 뭐 특징이나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없었나요? 안 박사님? 네, 뭐 최용해 상임위원장은 안 나왔고 네. 박봉주 전 총리나 이만권 조직지도부장 많은 간부들이 다 나왔는데 거기도 김영철 전 통전부장이 나왔습니다. 원래 노역설 네. 돌았었잖아요. 강제 노역설. 네, 뭐 자강도에 가서 강제 노역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처벌받고 있고 근신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 여전번 행사에도 한번 나왔고 이번에 또 나왔습니다. 네, 건재함을 과시하고. 네, 건재함을 과시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함부로 사람 치지 않는다. 뭐 이걸 네.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일부러 등장시킨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진핑 주석을 향한 평양 시민들의 열렬한 환호는요,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분명할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최근 평양 시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청소를 하고 정돈하는 모습인데 방북이 결정되자마자 북한 주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335 모여서 도로와 공원 주변을 쓸고 닦고 정리하고 단정하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자, 외국인에게 비친 평양의 모습은 어떨까요? 자, 콜린 크록스 북한 주재 영국 대사는요, 오늘 평양의 모습을 찍은 넉 장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자, 거리에는 볼까요? 오성 홍기가 나부끼는 사진을 볼 수가 있고요. 시진핑 주석의 환영 일파가 줄 서서 뭐 원하는 구역에 가서 다 모여 서 있겠죠.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환영 인파다 그러면 도로 앞부분에만 몇 명 이렇게 서 있잖아요. 몰려 서 있고 뒤는 좀 비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북한의 경우는 저 뒤에까지 모두 빽빽히 다 꽉 차 있어요. 왜일까요? 네, 저게 이제 학교별로, 네. 인민반별로 다 자기 구역이 있습니다. 직장별로도 있고, 대학별로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시진핑 주석, 뭐 어떻게 보면 모아쩌둥도 평양에 온 적이 없는데 뭐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땐 진짜 황제가 오는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제 용접을 해야 되는데 네. 상당히 그 환영 분위기가 그 사람에게 기분을 환심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평양시의 환영은 앞줄에 서는 사람, 뒤에 서는 사람 다 조직적으로 하는데 보다 입체적으로 할 때 그 환영의 열기나 고함 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그렇게 조직 사업을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제 평양 시민이 이제 환영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네. 저 사람들이 시진핑 주석이 11시 반에 왔다 그러면 네. 저분들은 아침부터 기다립니다. 어허. 그다음에 화장실도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가기 전에 물도 안 마십니다. 어허. 저거는 많은 인권 어떻게 보면 유린이고 네. 탄압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북한에서만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은요, 시진핑 주석에게 꼭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북한의 유명한 관광 상품이죠. 집단체조, 인민의 나라입니다. 오늘 시진핑 주석이 사전 관람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이 공연은요, 지난 3일 김정은 위원장이 개막 공연을 본 후에 문제가 많다라면서 강한 불만을 토로했던 바로 그 공연이고 그래서 중단이 됐던 그 공연입니다. 공연이 끝난 후 그들의 그릇된 창작 창조 기풍 무책임한 일본세에 대하여 심각히 비판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당시에 왜 공연 잘 보고 저렇게 호통을 치나 했더니 아마 이번에 시진핑 주석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예민했던 것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님. 맞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네. 뭐 다른 때는 다 보고 만족을 표시했는데 그때 특별히 많이 지적한 건 그 눈높이를 김정은 위원장 눈높이보다는 시주석에게 딱 맞춰서 시주석과 풍리위안 여사가 왔을 때 만족할 만한 것들 그걸 이미 다 찔러서 이거 고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그때 벌써 지적한 것과 또 오늘의 모습이 이제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저 카드 섹션을 하면서 네. 아마 시진핑 얼굴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아하. 그다음에 조중우 친선을 강조하는 그런 로고나 그림들. 네. 춤도 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비했기 때문에 화를 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로 맞추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가 담겨 있겠죠. 자, 미국의 빅딜 일격으로 공지에 몰린 김정은 위원장. 자, 그리고 대만과 홍콩 문제로 리더십 시험대에 오른 시진핑 주석. 이 두 사람 어느 정도 이해타산이 맞았기 때문에 이번 만남이 성사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위기에 두 남자가 만나서 판을 아예 새로 짜려는 것 같다라는 분석입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되돌아보니까 4월 12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조기면이 끝나고 했던 연설 중에 오지랖 넓게 무슨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그만하지 말고 당사자가 되라는 얘기가 이거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중국이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미국이 전혀 움직일 가능성이 없고 그러면은 한국도 못 움직일 거고 그렇다면은 중국과 손잡고 세판이 시작되도록 할 수밖에 없다. 안 박사님,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미국을 상대하면서 중간에 우리 대한민국이 중재하는 이 구도에서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아마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판을 짜는데 그 적임자로 중국 시진핑을 이제 택한 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과거에 김정일 아버지 때부터 유명한 말이 있었죠. 중국에 의존하되 절대 믿지 말라. 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네, 구관이 명관이다. 결국 이제 중국에 이전해서 새 판을 짜겠다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양국이 오간 메시지 중에 이제 천만금을 바꾸어도 우정을 변하지 말자.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유인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경제 강국을 건설해 주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경제 강국을 건설해 주지 않는다. 우리는 천만금을 바꿔도 우리를 바꾸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인데, 이제 그 지적하신 이제 중국을 경계하라. 이것은 김일성 주석 때부터 특히 이제 한중 수교가 이루어진 1992년 이후에는 강권종합군관학교, 우리 육군사관학교 같은 이 복도에 그 중국을 경계하라는 김일성 교시가 이렇게 나붙을 그 정도로 정도로 공개적으로 예,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보면 역시 여러 가지 이제 그 굴곡이 있었지만 이번엔 역시 세판은 중국에 의존해서 네. 미국도 대항하고 대한민국도 열애해보겠다. 이런 의도를 노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이제 우려는 한국 정부가 이제 그 북한 비핵화 문제에 촉진자, 중재자가 돼야 되는데 중국 그 위상을 가져가게 되면 한국 정부는 할 일이 없어진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정세현 장관 얘기는 앞으로 이제 평화협정 문제가 이제 제기되는데 결국은 지금까지는 이제 남북미 3자가 있는데 중국까지 끼어든다. 그래서 우리 위상이 많이 저하된다. 네. 대책을 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일 큰 문제가 왜 그러면 북한이 한국이 아니라 이제 중국을 중재자로 선택을 했냐는 부분인데 한국 정부에 몇 개 났더니 미국에 설득을 해서 제재 해제 문제에서 조금 더 진전이 없으니까 네. 제재를 해달라 그러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더 낫다. 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김정은의 판단일 뿐이지 중국을 통한다고 제재가 풀릴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또 오산일 수도 있죠.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이제 한번 그 플레이어를 한번 바꿔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 분위기를 한번 전환시켜 보겠다. 그게 김정은의 의도 아니겠나 이 생각합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 늦은 오후에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핵폐기 문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전략을 도출해냈을까요? 뉴스 톱10에 출연했던 태용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요. 과거 핵을 내놓을 가능성을 미리 예측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것은 과거 핵입니다. 현재 핵은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딱 침묵 딱 지키고 있는 게 뭔가 하면 과거 핵을 내놓을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요건데 요걸 가지고 미국에 간을 보려고 하는데 만일 트럼프와의 3차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현재 핵은 인정해주고 과거 핵만 없애는 거로 제재를 풀어준다면 북한도 여기에 응할 수 있는 이런 여지는 대단히 많다. 자, 그러니까 태용호 전 공사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 핵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양보를 받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지금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조율 중간자로 시진핑 주석을 이제 택했다. 그래서 새로운 조건을 제시할 거다. G20을 통해서 이제 이런 내용인데 과거 핵이라고 하면 지금 미국은 일관된 입장 아니겠습니까? FFVD 즉 완전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특히
분강, 강선 지역에 고농축 우라늄 원시 분리기 12,000개가 있다. 네. 그리고 또 삼중수소, 트리튬, 즉 수소폭탄을 만드는 원료까지 있다. 이것도 다 없애야 된다. 이건 이제 미래 핵이거든요. 네. 그런데 과거 핵이라고 하면 만들어 놓은 것들. 네. 지금 이제 여러 외신 보도에서 30에서 50개 정도의 핵탄두가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죠. 네. 어떤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있다라고 보는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만들어 놓은 걸 폐기하고 하는데 미래 핵은 좀 건드리지 않는. 그래서 만약에 핵을 다 폐기하면 북한 정권이 무너질 것이다라는 것은 공통된 의견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권 유지 차원에서 이거 좀 놔두자. 이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네.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를 할 게 아니냐. 네. 단지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저는 받을 가능성은 좀 약하다. 왜? 그 정도를 받을 경우에 내가 오바마나 클린턴보다 낫지 않느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약해지기 때문에 받을 가능성이 좀 적다고 봅니다. 네. 근데 또 재선 가까워지면 뭔가 이벤트를 내놔야 되기 때문에 저는 받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먼저 저는 이제 태영호 공사의 분석에 대해서 귀가 좀 솔깃한 게요. 네. 원래 북미 싱가포르 1차 회담 때 김정은이 약속한 거는 핵 폐기의 시한을 트럼프 행정부 일기라고 못 박았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재선이 가까워질수록 미국의 야당에서도 그렇다면 그때 싱가포르에서 하면서 그때 1차 집권기까지 뭔가의 성과를 낸다는 건 어디를 갔느냐. 이 공세를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트럼프가 바로 잘 관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핵 폐기가 아니라 핵 동결 이 선에서 일단 뭔가를 얻어내지 않겠는가. 그런 분석입니다. 맞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이 이제 결렬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도 12월 30날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네. 그 법안이 뭐냐면 뭐 한반도 안보 전법인가 그래요. 제가 저 법안 이름을 정확히 기억 못하면 뭐 대충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국의 비핵화 협상 목표는 CVIDN 비핵화다. 네.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제재는 CVIDN 비핵화가 완성된 다음에 제재 해제한다. 네. 만약에 일부라도 해제하려면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 이게 법안 자기가 사인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자기 마음대로 못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함부로 재선이 아무리 가까웠다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북한과 딜할 수가 없습니다. 제재를 쉽게 풀어줄 수는 그럼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군요. 알겠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만남을 가장 예의주시하고 있을 사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일 거죠. 이번 달 말에 열리는 G20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I spoke with President Xi this morning of China. We'll be meeting at the G20. China very much wants to discuss the future, and so do we. So the relationship with President Xi is a very good one. We had a long talk this morning. 자, 이런 와중에 신 대표님, 수도권 상공에요. 미국 최첨단 정찰 자산이죠. RC-135 리벳 조인트 정찰기가 또 떴어요. 아니, 이거는 뭐 미사일의 움직임이 있을 때 뜨는 그런 정찰기 아닌가요? 이제 이 리벳 조인트 같은 경우는 바로 통신 감청, 네. 어떤 그 전파 이런 것들을 수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RC135 시리즈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리벳 조인트는 감청 위주의 네.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코브라볼 같은 경우는 탄도미사일의 궤적을 추적하죠. 컴뱃 센터는 이 모든 것들을 중복 탐지해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합참 의장에게 직보하는 역할을 교차 검증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리벳 조인트가 지금 떴다고 하는 것은 혹시 시진핑 주석이 오는데 군의 특이 동향이 없는지 또 각종 통신이 이제 오고 가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감청하겠군요, 이제. 그걸 감청해서 아하.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네. 좀 더 확실하면 알아보겠다. 네. 물론 지금 미국의 정찰 자산 다 있어요. 거기다가 추가해서 더 면밀하게 좀 알아보겠다라는 의지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미국이요, 중국을 제대로 견제하려고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방문하는 오늘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요, 러시아 금융회사를 제재한 겁니다. 러시아 회사 제재 조치로 북중, 러 모두 압박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네. 중국을 제대로 압박하겠다 하고 있었죠. 근데 러시아까지 지금 압박을 하기 시작한 거네요, 미국이. 네. 그러니까 딱 시진핑이 평양에 가는 날에 딱 맞췄다는 게 아주 흥미로운 점입니다. 네. 미국 재무부가 러시아 금융회사를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조선무역은행과 연계된 어떤 그런 혐의를 지금 포착했다는 건데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구멍을 없애겠다. 네. 네.
그러면서 지금 이번에 시진핑이 평양에 갔을 때 저렇게 시민들이 만여 명이 쏟아져 나오고 거리에서 응원을 하고 뭐 거리 청소하는 모습 이런 건요. 중국이 지금 꽉 막힌 유엔 제재 때문에 꽉 막힌 북한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기대감 때문이거든요. 네. 바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미국에서는 지금 이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기대하지 마. 돌아가지 않을 그렇죠.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까지 싸잡아서 네. 지금 권투로 보면은 잽을 달린 겁니다. 그렇군요.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셔가지고 네. 일단은 중국이 요번에 가서 북한에 대해서 안보리 제재를 위반해서 대규모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못을 받기 위해서 네. 이제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과 북한과의 그 관계 연계된 중국은행 계좌를 이제 제재한 것 같은데 아주 뭐 보니까 미국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